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6-2000-200 판결 사건명 약정금 1.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갑이 을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을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6-210-47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 청구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 청구는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6-268-695 판결 사건명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5조, 제30조 제2항, 제31조에 의하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2. 부대체적 자귀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은 이를 집행하는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이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채권자가 부대체적 자귀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부대체적 자귀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 권한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 등사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헌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 강제 결정은 이를 집행하는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 권한에서 열람, 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부여하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특정 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의 허용을 명한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 등사 허용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명하여야 할 사항. 가처분 결정에서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의 허용을 명하였다면 이는 그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따라서 그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 등사 허용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자귀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 결정은 집행 권한으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여부. 적극. 부대체적 자귀 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집행 권한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6다 269698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 회복으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 회복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7다 261-98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 저작물이나 도형 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 저작물이나 도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 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 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설계도서는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9다 278433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받은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 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 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어떤 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사실심 변론 종결일. 비법인 사단이 원고로 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여 당사자 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어떤 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래 당사자 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 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 원고로 된 경우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양한 주장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주장 사실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여 당사자 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20다 20862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2.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회사는 대차 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 상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 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 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20-270121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실시협약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 규정을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인정된 사업 외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으며 관리 운영권의 처분 시나 출자자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등 제한 또는 수정 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국가 등이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득하는 권리 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 의무와는 내용 및 성질을 달리한다.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 시행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 국가 등은 협상 대상자와 총 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 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 시행자는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지체 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 예정일은 실시 계획상의 공정 계획에 명시된 준공 예정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상의 공정 계획에 명시된 준공 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를 준공한 이상 실시협약의 지체상금 규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21-220666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등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 상가 집합 건물의 구분 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집합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 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상가 집합 건물의 구분 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집합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 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동의 상가 집합 건물의 점포들이 구분 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 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 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관하여 공유 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 매도되면서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이용 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 현황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매매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에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적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민법 제587조 매매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6타 10827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 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에서 자유 경쟁 원칙은 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채권 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 내용, 침해 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 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상가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업 약정에 따라 병과의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인출에 대한 동의를 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을 회사가 인출에 동의하지 않은 채 관리 계좌에서 자신의 공사 대금을 변제받고자 우선적으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관리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병이 해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7다 249-21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위법한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부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계획하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수개월에 걸쳐 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완 요청에 응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데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사업계획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의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때 고려할 사항.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8다 290-67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고지를 하고 소송 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회생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고지를 하고 소송 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9-207813 판결 사건명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 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주거이전비 등도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 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 시행자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 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 시행자의 주거 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9-208281 판결 사건명 대여금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의 부침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운영규정 작성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년 3월 18일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제1호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제2호 사항을 열거하면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에게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제3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부침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고 하면서 그 부침으로 첨부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의 부칙은 이 운영규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침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9-268-061 판결 사건명 저작권 침해 등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갑사단법인의 저작물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 경제지 중 하나인 위선지의 원문에 교감, 표점 작업을 한 부분과 이를 번역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교감, 표점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각 법인의 저작물 중 교감한 문자와 표점 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는 각 법인의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대비하여야 할 대상. 창작적 표현 부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 행위의 의미.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는 불법 행위의 핵심적인 성립 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 행위의 양태, 피침해 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 6. 갑 사단법인이 을 국립대학교의 연구원과 협력하여 수행한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번역 사업에서 위선지와 만학지의 일부에 관한 교감, 표점 작업이 되어 있는 원문과 이를 번역한 번역문으로 이루어진 번역본 초고를 작성하였다가 위 협력 사업이 중간에 종결되자 을 대학교 연구원에 번역본 초고를 폐기할 것과 이를 서적 출판 등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후 을 대학교 연구원이 병 등과 번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들의 번역 작업을 거쳐 위선지의 번역서를 출판사인 정주식회사를 통해 출판하자 갑 법인이 위 출판 행위가 민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국가 및 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기초로 을 대학교 연구원 등의 행위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협력 관계나 신뢰 관계에 있었던 갑 법인이 가지게 된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침해하고 부정한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6월 30일 선고 2019다 276338 판결 사건명 수수료 등 반환 청구 1.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사정 변경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정 변경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 경험과 인식 가능성, 사정 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 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갑 등이 해외 이주 알선 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을 위한 알선 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민 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을 회사에 국외 알선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이 갑 등에 대한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추가 행정 검토 및 이민국 이송 결정을 하여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사안에서 갑 등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